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노후가 편하지 않겠어?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퇴직자 어씨에겐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국민연금 월 70만 원. 그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자녀 학비에 허덕이다. 집 한 채 장만 못했고 은행 대출은 겨우 갚았지만 남은 건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하나 없다는 현실.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죠. 월세 없는 곳에서 살아야겠다. 이 이야기는 단지 어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60세, 65세, 70세 분들 중에는 퇴직 후 주거 빈곤이라는 벽에 부딪힌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때는 회사에서 차장님, 부장님 소리 들으며 존중받던 분들이 은퇴 후에는 지하 단칸방, 외곽의 컨테이너 혹은 친척집 전전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자산이 곧 생존력인 시대입니다. 주거비는 노후의 가장 큰 고정 비용이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죠. 내 집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3명의 은퇴자 사례를 중심으로 월세도 없이 시작한 노후 생존기를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본문 60세 이후 집 없이 시작하는 삶의 무게와 그 돌파구. 1.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시작한 62세 조 씨의 생존 전략. 조 씨는 62세.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20년을 일했고 퇴직금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월세 50만 원 정도면 살아갈 수 있겠지라 생각했지만 2년 만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월세가 버거웠고 연금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는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 컨테이너를 개조한 주거용 박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죠. 누가 보면 난 실패자 같고. 근데 살아보니까 마음만은 편해졌어요. 조 씨는 생활비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는 구조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했고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일당 7만 원을 벌며 식비와 교통비를 해결했습니다. 핵심은 지출 최소화였습니다. 그리고 65세부터는 국민연금 85만 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였죠. 그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월세를 피하고 생활비를 철저히 줄이며 지역사회와 연계의 소득을 유지하는 것. 주거비를 줄인 덕에 조 씨는 지금도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먹고 사는 노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2. 지인의 창고방에 얹혀 지내던 60세 김 여사의 눈물과 희망. 김 여사는 대기업 경리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1억 5천. 그중 7천만 원은 딸 결혼 자금으로 나머지는 갚고 있던 전세 대출과 의료비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월세방도 마련하지 못한 채 지인의 창고를 개조한 공간에서 얹혀 살기 시작했죠. 한밤중에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그냥 우산 쓰고 자요. 눈물도 나는데 누구 탓하겠어요. 하지만 김 여사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소개받은 시니어 돌봄 도우미 활동을 시작했고 월 7,080만 원의 수입을 꾸준히 벌게 됐습니다. 본인이 돌보는 노인과 정이 들어 함께 식사도 하고 말벗도 되어주며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비록 내 집은 없지만 내 삶의 자리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녀의 생존 전략은 임시거주처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복지 자원을 최대한 끌어오며 스스로 수입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3. 차에서 시작해 소형주택 오너가 된 64세 박 씨의 반전. 박 씨는 64세. 5년 전만 해도 그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공중화장실에서 씻고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해결하던 노숙자 아닌 노숙자였습니다. 지방에서 자영업 실패 후 모든 걸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지만 머물 곳이 없었죠. 하지만 그는 소형주택 공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일하면서 알게 된 인연을 통해 방 1칸짜리 미니주택을 싼 값에 전세로 들어가게 됐고 그 안에서 유튜브로 시니어 자취 브이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가 먹는 거, 자는 거, 사는 거 올렸어요. 처음엔 조회수 10도 안 나왔는데 1년 지나니까 구독자가 3,000명 넘었어요. 지금 그는 그 채널 수입으로 한 달에 3,050만 원 정도 벌고 있고
시청자 도움으로 집 인테리어도 조금씩 개선했습니다. 박 씨의 전략은 본인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소득을 만들며 작더라도 자기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는 집보다 자기만의 영역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마무리 주거 없는 노후, 그러나 희망은 있다. 월세도 없이 시작한 노후란 단지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퇴직 전부터 주거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해두는 것. 가능하다면 소형이라도 내 명의의 집을 마련하거나 월세 없이 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거가 없더라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대체 생존 전략을 배우는 것. 복지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자원, 최소 비용 생활법, 그리고 소득 창출 방법 등을 꾸준히 익혀야 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세 사람은 시작은 절망 같았지만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노후의 자리를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집 없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움직이는 용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월세도 없이 시작한 노후라는 문장이 더 이상 한숨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집 한 채 없이 은퇴를 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은퇴자 중에 자가 소유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허덕이다. 결국 집을 팔고 나온 분들,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자산을 소진한 분들, 혹은 아예 젊을 때부터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분들까지. 집 없이 시작하는 노후는 더 이상 예외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이젠 현실적인 다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도 비판도 아닌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1. 집 없이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부터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퇴직자분들, 특히 60세 전후로 은퇴를 맞이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집만 없지 나머진 괜찮아. 근데요, 집이 없다는 건 단순히 거주 공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이 없다는 건 곧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월세이 생겼다는 뜻이고,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안전한지,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지 같은 기본 생활이 불안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인 안정감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 6개월 뒤에도 있을까? 월세 못 내면 쫓겨나는 거 아닌가? 언제 또 이사 다녀야 하나? 이 불안감은요, 사람을 점점 움츠러들게 합니다. 새로운 일도 도전하기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부담스러워져요.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그럼에도 살아야 하니까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3가지 방향. 그렇다면 집 없이 노후를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딱 3가지 방향입니다. 월세 없는 구조를 최대한 확보하라. 주거비 제로 전략.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월세 30만 원도 연금 100만 원 받는 분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이런 형태들입니다. 지방 소형 농가주택 구입. 요즘 지방 가면 1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지어진 귀촌형 소형 주택 많습니다. 땅값 포함해서요. 컨테이너 개조형 주택 도시 외곽이나 시골에 설치해 전기, 수도만 넣고 사는 방식. 비용은 적게는 500만 원 선부터 가능. 지인과 동거 쉐어하우스 형태. 믿을 수 있는 지인과 방을 나누거나 비용 분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은 고정 주거 비용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한 달 월세 4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5천만 원이죠. 의미 있는 소득을 만들어라. 활동형 생존 전략. 집 없이 사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왜냐? 고정 자산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소득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노인 일자리 사업.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관에서 60세 이상 대상 일자리 많습니다. 월 3,070만 원 선. 시니어 돌봄, 택배 분류, 야간 편의점 알바. 체력 부담은 있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고 일이 안정적입니다. 온라인 기반 소득. 유튜브, 블로그, 중고거래, 수공예 판매 등으로
자기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60대는 예전의 60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능숙하고 영상 편집도 배우려는 분들 많아요. 디지털 활용 소득은 꼭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영역입니다. 관계망과 자존감을 회복하라. 심리적 생존 전략. 혼자 사는 노인은 금방 무너집니다. 집 없이 시작하는 분일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공동체입니다. 지역 복지관, 노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동네 봉사활동에 꾸준히 얼굴 비추기. 자기만의 취미활동 합창단, 뜨개질, 등산 등로, 정기적 모임 유지하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 말을 못하면 병이 됩니다. 누군가가 그런 일 있으셨군요 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생존력이 달라집니다. 3. 결국 노후는 사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60세 이후 집 없이 시작하는 노후. 듣기만 해도 참 막막하죠. 하지만 그 막막함을 이겨낸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떻게요? 자기 삶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움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렸고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초라해도 내가 존엄을 느끼는 삶을 택했어요. 노후는 멋진 아파트에서 와인 마시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사는 기술입니다. 마무리하며 집 없는 노후가 곧 끝은 아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면서 나는 이제 늦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버텨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다시 설계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이 없다는 건 어쩌면 내 삶을 더 자유롭게 꾸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걸 활용하려면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죠. 작더라도 내 공간을 확보하고 소득과 활동을 이어가며 사람과 연결된 삶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집 없이도 가족 없이도 얼마든지 단단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입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에요. 오늘부터라도 내 삶을 새로 짜보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